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RA 공포라고 하죠. 이 경기 침체의 공포로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 채권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반면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등 이 가상자산의 가격은 급락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하는 모습과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리플이 올해 말까지 이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SEC와의 소송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SEC와 법적 싸움을 진행 중인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올해 초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서 기존 금융과 가상화폐 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이제 계획을 공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러한 연장선에서 리플은 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리플 USD는 1달러에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XRP 레저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리플 USD, 현금과 현금 등가물에 분리된 준비금으로 완전히 지원되며 미국 달러와 1대1로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SEC는 리플 USD를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 자산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2020년부터 지루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죠. 리플팀은 아직 스테이블 코인의 공식 출시에 대한 정확한 일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납부를 회피하는 이 체납자들에게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징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이 투자소득, 과세가 당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으로 유예가 된 상황이죠. 이러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 강남구는 선제적으로 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라는 방침인 겁니다. 조사 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 원입니다. 발굴한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금전 반환 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검찰이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위믹스 상장 폐지 여부가 다시 한번 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5일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투자자가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발표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매입하도록 했고 또 이를 통해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의 가격을 방어하는 등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2021년 12월 애니팡 개발사인 썬데이 토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유 위믹스를 일부 현금화해서 인수자금에 활용했었죠. 투자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위믹스를 매도하고 또 현금화한 것에 대해서 위메이드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8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902만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2.06% 상승하고 있습니다. 352만 3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3.89% 상승하고 있네요. 721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펜들입니다. 29.92%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051원의 가격입니다. 캐디너 독스월드 24.62% 상승하고 있습니다. 7.187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브렛 23.15% 상승하고 있습니다. 133원의 가격입니다. 오브스 20.35% 상승하고 있네요. 36.84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시 네트워크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훅트 프로토콜 2.92% 하락하고 있습니다. 499원의 가격입니다. 깃코인 2.6% 하락하고 있네요. 899원의 가격입니다. 메이커 2% 하락하고 있습니다. 275만 원. 쉔투 1.97% 하락해서 746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코인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197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어제에 비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10.63% 상승하고 있고요. 펜들 오늘자로 상장했습니다. 29.67%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드코인 5.14%, 리플 4.03%, 비트코인 1.7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채 앞도 모르는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원정대의 코인 해결사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집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프랍 트레이더를 준비하고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사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네, 도스트라다무스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이제 종이 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곳에서는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또 우리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의 시장 이슈들까지 전부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힘든 장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시고 또 매매하시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차트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차트와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사실 이때 당시 제가 추세선을 그어놓은 걸 보면 여기 이 주황색 추세선 있죠. 와, 네. 이 추세선에 좀 신뢰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원래라면 이 최고점에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긋는 게 맞아요.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긋는 게 맞지만 원래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또 삐져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 또 밑으로 했더니 또 네. 삐져나왔죠. 어.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신뢰성이 좀 없다 싶어서 네. 이게 아니라 이 저점끼리 연결해 보면 어떨까 해서 오. 이렇게 세 개를 연결했더니 정확히 하나, 둘, 세 개가 맞았어요. 그러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했더니 네. 네, 채널이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네, 채널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한번 삐져나온 게 있죠. 네. 이때 저는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여기를 뚫으면 네. 노란색 추세선 이 73,000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전 고점에서 약간 내려왔을 때 저는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때부터 하락 신호를 알아서 사람들한테 하락 조심하라고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고 네. 그런 다음에 내려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원래 반 익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중간에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제일 올라갈 확률이 높은 곳이 이 구간이에요. 왜냐면 여기 지지 네. 또 여기 저항이 딱 겹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여기에서 반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갈 때 이 노란색 이 추세선 네. 이쯤에서 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네. 저 노란색은 상승 채널이 만들어진 건가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쭉 그으신 거예요? 2023년 한 9월쯤부터 이어진 거예요. 아. 9월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선인데 네. 근데 여기서 한번 빠져나온 게 있죠. 네, 이탈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때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렇게 신뢰성을 네. 높게 가지진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올 이탈 매도 됐을 때? 네, 올 매도를 하고 네. 롱 포지션으로 가져갔지만 하지만 반만 가져갔어요. 네, 왜 반만 가지고 가셨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뢰성이 좀 떨어졌다 생각했거든요. 아. 반만 가져갔는데 네. 여기에서 좀 떨어지는 걸 보고 이 부분 있죠. 네. 여기 지지 이쯤 음. 여기에서 약간 벗어나고 걷다가 이 하늘색 추세선까지 겹치거든요. 네. 근데 이 하늘색 추세선도 은근히 신뢰성 높은 게 네. 이때부터 그은 건데 한번 여기에서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또 크게 떨어져서 네. 52,000까지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저도 이제 네.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의 시선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가격이 쭉쭉 내려가다가는 네. 하단에 있는 또 파란 하늘 색깔 저 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는? 아니요, 그거는 좀 다른 게 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서 네. 여기에서 숏 포지션으로 다시 바꿨거든요. 원래는 롱 포지션이었지만 네.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빠져나가면서 좀 손절을 하고 네. 이제 숏 포지션으로 그 진입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롱 포지션으로 들어갔어요. 아, 정말 여러 가지의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네.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장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상승 하락을 예측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신 걸까요? 트레이딩 자체가 원래 네. 예측하고 대응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확률 싸움으로 여기에서 올라갈 확률이 한 80대 20이다. 그러면 한 10배 정도 레버리지로 들어가고 네. 여기에서 한 반등 확률이 60대 40 정도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한 5배 레버리지로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갈 때는 네. 그 제가 틀릴 만한 구간에다가 무조건 손절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롱 포지션을 들어갔지만 네. 틀릴 가능성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간이 한 2,000달러 차이로 생각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배율을 줄이면서 네.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여기가 뚫렸을 때는 손절을 하지만 약간 손실이 적게 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롱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네. 뭐 결국 내려갔잖아요. 이 내려갔을 때 저는 여기에서 약간 손절을 했어요. 솔직하시네요, 정말. 네. 솔직히 손절을 했다. 네.
왜냐면 손절한 것도 네. 어차피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잘못한 게 아니고 네. 시장 자체가 이런 거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상황이 된다 해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저는. 오, 이런 강력하게 이제 네. 신념이 있으시네요. 투자를 네. 하실 때. 네,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고치면 되는데 네. 이거 자체는 원래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네. 하는 게 맞다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걸 좀 정확하게 맞추셨을까요?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손절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정확히 맞추진 못했고 네. 여기에서 뭐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근데 여기 뚫리면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했어요. 대응을 했지만 저는 마지노선을 네. 52,000달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구간. 여기에서는 무조건 지지를 받겠다. 근데 이때 시간을 보면 60분봉으로 보면 완전 지지 한 번 안 받고 원웨이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52,000달러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네. 아 이거는 내 예상과 많이 다른데 생각을 네.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매매를 좀 쉬었어요. 지금 하루 동안 쉬고 있어요. 아, 하루 동안요? 네. 이제 계속 장이 떨어졌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 김도훈 전문가처럼 나도 이럴 때는 이제 신념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하시면은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이 비행기 방에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방금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시선으로 이 시장을 보고 계신지 남김없이 공유해 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됐습니다. 주말을 거친 투매 역시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좀 참담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증시에도 급격한 변동성이 있고요. 이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장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솔직히 요즘 애나 캐리랑 뭐 네. 여러 가지 뭐 트럼프 연설, 뭐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 이런 이유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정보들이 다 좀 누군가가 계획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보가 들어올 때 뭐 네.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요? 정보들이 들어올 때 일단은 진짜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좀 알지 않을까요? 네, 먼저 아는데 저희가 알 때는 다 기사를 보고 알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기자들이 어떻게 세계 그것들을 알까요? 세계의 기자들? 글쎄요. 차트 보고. 그러니까 뭔가 제 네. 예상이지만 뭐 증권가 쪽에 아는 사람이나 네, 아니면 그쵸. 뭐 펀드 매니저나 뭐 그런 사람들과 네. 연관이 돼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알면 이미 다 자기 만약에 제가 네. 그 뭐지? 내가 만약 펀드 매니저다라면. 만약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다. 네. 그러면 그 정보를 알았다면 무조건 저는 네. 그거를 숨기고 거기서 포지션을 들어갈 것 같아요. 쇼 포지션. 오. 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네, 현물을 저한테도 안 알려주실 건가요? 그거는 생각해봐야죠. 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신다고 이렇게 화면에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려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알면 그거는 뭐 하락 재료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이후에 퍼지도록.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일까요? 적죠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적지 않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적은데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면 그 사람들은 이제 펀드를 네, 막 몇 조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숏 포지션을 들어간다. 그러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한 네. 명도 아니고 그 뭐 월스트리트 이런 그쵸, 사람들이 그쵸.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제가 예견했다고 네.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차트를 보면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네. 보시면 15년 동안 계속 상승만 한 차트거든요. 15년 동안 계속 와, 네. 그렇네요. 상승만 했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23년 9월 1일부터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진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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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이렇게 신뢰성이 엄청 높거든요. 저항을 한 6번 정도를 받은 추세선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찍고 내려왔어요. 저항을 네. 받아서. 근데 이 내려온 곳도 이 주황색도 엄청나게 뭐 긴 장기 추세선이거든요. 네. 이거를 뭐 원데이로 본다면 일봉으로요? 네, 일봉으로 본다면 이렇게 저점, 저점, 저점 세 개의 지지를 받은 선에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라는 게 이렇게 정확히 저항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네, 이런 상황에서 와. 정확히 저항을 받았고 네. 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네. 또 이 파란색 추세선, 다른 추세선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스닥은 폭락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저도 7월 초 중순쯤에 이 상황을 보고 나스닥은 폭락할 거라고 그렇게 미리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떨어졌죠. 네. 근데 떨어지고 나서 저는 반등 타이밍까지 정확히 맞췄어요. 18,800원까지 내려갈 거고 거기서 반등이 올 거다. 결국 여기서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근데 볼 수 있는 거는 그 RSI 다이버전스라고 네. 그 제가 이따가 좀 알려드릴 건데 여기 저점이 갱신된 게 보이시죠? 네. 저점이 갱신됐는데 여기서 RSI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RSI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 RSI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가격이 내려갔는데 RSI가 올라간 거죠. 이런 현상을 캐치하고 이거는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해서 반등을 확실시 했지만 근데 여기에서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부딪혔어요. 세 번을 부딪힌 걸 보고 이거는 여기서 완전히 폭락이다. 걷다가 여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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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이게 다 저항으로 변한 거거든요. 뚫리면서. 지지가 결국에 뚫려서 저항이 된 거군요. 네. 근데 이 구간에서 추세선도 겹치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거는 폭락해서 최소한 여기에서 지지를 받지만 뚫리면 여기 18,300까지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18,700 정도를 뚫리면 이거는 엄청난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빨간색 추세선을 벗어난 거잖아요. 하방이 딱. 그래가지고 안돼. 네, 이때부터 어느 정도 하락의 징조가 있었죠. 근데 하필 이때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네. 이 추세선을 통과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상승할 수 있는. 네, 맞아요. 사람들은 다 막 뭐 서학개미다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로 몰려들었는데 이유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때 달러 차트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달러 차트도 보시면 이게 주봉 차트예요. 97년부터 이어져 온 차트인데 여기서 좀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고점 찍은 게 97년에 IMF 경제 위기 때고 그 다음 고점 찍은 게 2009년 서브프라임 무기지 때거든요. 이 두 개를 이었더니 여기서 2022년에 정확히 이 부근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급등을 해서 1,450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또 급락을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때 이거는 페이크다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간 다음에 지지를 받았어요. 그다음 또 여기 올라간 다음에 지지 받았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페이크가 아니라 이게 페이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차트에서도 이렇게 페이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지지 2번 받았을 때 저는 1,260원 이쯤이었잖아요. 딱 1년 정도 전이었는데 이때 사람들한테 뭐 달러 이제 크게 오를 거니까 달러 사놔라 이렇게 블로그도 올리고 뭐 직접 말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나눠주시고 정보를 좀 알려주시고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예 뭐 종목 추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이런 뭐 분석을 했으니까 너네도 직접 분석해보고 이게 어떤지 나한테 가져와 봐라. 힘을 내가 직접- 길러봐라. 네, 너네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분석은 네. 첫 번째로 1,400원까지 올라갈 거다. 왜냐면 이 추세선 그었을 때 이 고점이랑 이 저점이랑 정확히 이어졌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한 건데 네, 모양새가. 네, 이 이은 게 정확히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여기 올라가는 작은 추세선 사이에서도 네. 이렇게 지지 저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1,4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거다 해서 1,400원까지 올라갔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저는 이 거를 뚫고 1,550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네. 금액대까지 이렇게 좀 봐주시는데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만으로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막 폭락한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해 주시는 거죠? 가격 예측해 주시는 거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네, 그렇죠. 사실 방금 전에 보시면 네. 비트코인도 완전히 최고점이에요. 비트코인도 최고점이고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갈랑 말랑한 도중이에요. 근데 나스닥도 최고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달러를 올리려면 달러 환율을 올리려면 이 뭔가 일이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죠. 이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고 이때는 IMF가 터졌고 그래서 이때 1,500원까지 올릴 때 서브프라임급의 뭔가가 있어서 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그때 1년 전에 글을 올렸을 때 네. 이 올릴 때쯤에는 뭔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 같은 게 터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하필 지금 비트코인이랑 나스닥 같은 최고점에서 갑자기 떨어지면서 세계 증시가 터진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24시간 내내 돌아가다 보니까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 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비트코인 차트로 짚어드릴게요. 차트랑 함께 그러면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거는 대부분 모르는 건데 제가 네. 계속 추세선 위주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 엘리어트 파동과 연관이 있어요. 오. 네, 이거를 전체를 네. 지워볼게요. 엘리엇 파동 많이 들어봤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설명하면 네. 가격 같은 게 차트가 움직이는 이런 파동? 네, 이런 파동 건가요? 같은 게 네. 상승 5파동, 하락 3파동, 네. 상승 5파동, 하락 네. 3파동, 상승 5파동 해가지고 그게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설명해드리기 전에 일봉 차트부터 봐볼게요. 옛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계속 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이 1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1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이 추세선 하나가 있잖아요. 이 추세선 하나가 1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한 파동. 이게 한 파동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올라갈 때 추세선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질 텐데 뭐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이게 또 한 파동인 거예요. 네. 파동을 계속 그려가고 있네요. 네, 여기 1파동 또 그러면 이 올라가는 게 한 파동이겠죠? 네.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한 파동. 네, 한 파동, 한 파동, 한 파동인 거예요. 원래라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반복이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을 그리는 이걸 웨지라고 하거든요.
그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걸 웨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가끔씩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에서도 올라가는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불장에서는. 그러면 여기까지 3파동이 나왔죠. 3파동이 나왔고 이 내려가는 거 이게 또 4파동인 거예요. 이게 4파동이고 또 이게 5파동인 거예요. 네. 아, 파동으로 이렇게 봐주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도움 좀 얻어가시길 좋겠네요. 네, 이게 1, 2, 3, 4, 5 해서 여기에서 상승이 끝났다. 네. 특히 5파동 경우에는 3파동보다 웬만하면 길거든요. 연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3파동이 이렇게 길게 나왔으면 아 이거는 그 다음에 조정이 한번 오고 크게 와야 되거든요. 네. 조정이 한번 크게 오고 이 전고점을 약간 뚫은 다음에 쭉 폭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님의 이런 자세한 전망이나 앞으로의 가격들, 나는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우리 종이비행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코인 원정대의 종이비행기 방 안에 들어오셔서 많은 전략들 받아가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제 어떤 코인이 더 좋은 코인일지 이렇게 왕중왕을 가려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과 솔라나 전문가의 선택, 리플부터 가격 보겠습니다. 4.32% 상승하고 있네요. 72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격도 보겠습니다. 솔라나를 보겠습니다. 7.86%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만 3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새 7%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리플 코인인데요. 리플 코인 역시도 좀 솔깃해 보이고 또 제가 오늘 이슈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플 USD를 만들어낼 예상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더 갈지 솔라나가 더 갈지가 궁금합니다. 솔라나 또 애널리스트들이 12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비트코인을 크게 능가할 거다라는 의견 역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리플과 솔라나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차트랑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차트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리플 차트부터 보자면 다 아시겠지만 네. 21년 4월쯤에 폭등을 하고 네.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떨어지면서 이때 선을 이어보면 이게 삼각 수렴을 형성한 게 보이거든요. 네. 저점이 올라오고 고점이 내려가면서 삼각형을 만들고 있죠. 네, 삼각수렴. 네. 그러면 폭발할 수 있지 않나요? 보통 네, 가격이? 그렇죠. 네. 원래는 이때 폭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는 페이크였어요. 예, 그래서 이때 페이크를 당했다면 네. 좀 여기에서 손실이 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왔을 때 또 여기 비비다가 이 저점에 부딪혔잖아요. 지지를 네. 정확히 받았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다면 완전히 최저점에서 잡는 건데 저는 이때 매수를 했고요. 매수를 했고 그 뒤에 올라가서 또 뚫었잖아요. 네. 또 뚫었는데 여기 지지 부근에서 네. 정확히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어제 정확히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는 한 번 더 이쪽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올라가는 거는 대체로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내려갈 경우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이거고 올라갈 때는 대체로 이 시작 지점의 크기만큼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2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네, 지금보다 4배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매도해야 될 구간이 있는데 네. 이런 구간에서 뭐 이렇게 30% 50% 정도만 매도를 한다면 뭐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좀 분할 매수로 네. 혹시나 내려올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지금 30%를 매수를 하고 네. 또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한 20%를 매수를 하고 또 분할적으로 이렇게 담고 이렇게?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지지 부근에서 네. 또 20% 정도 매수를 하고 또 만약에 혹시나 내려갔다면 이거를 또 페이크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또 한 30% 정도를 매수를 했다면 적어도 여기에서 30%뭐 이렇게 매수했던 게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올라와서 저항을 받는다 이러면 팔아도 되고,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제가 손절하는 건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먹는 거는 이만큼이에요. 위는 빵 뚫려져 있네요. 네, 거의 한 손익비가 30대 1, 20대 1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리플 그러면 되게 좋게 보이는데 솔라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전에 설명드렸던 엘리어트 파동 있잖아요. 네. 이게 저는 길게 나온 게 3파동이라 보고 있어요. 네. 여기 1, 2, 3, 4, 5 한 다음에 이게 내려온 게 1, 2, 3고 이게 한 파동이 끝났고 그 다음에 1, 2 한 다음 3, 4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려간다면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네, 지지받고 쭉 올라가는데 전고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지만 저는 이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보면 둘 다 분할로 들어가기 좋은 자리 같고, 만약에 솔라나 같은 경우 매수한다면 지금 한 30% 똑같이 30% 매수하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지지를 받았던 구간 여기에서 한 또 20% 정도 매수를 하고 또 추세선이 닿는 구간 네. 이거는 좀 애매하고 좀 더 내려서 이 구간에서 또 한 20% 매수하고 또 이 저항이랑 지지 모여 있는 이 구간에서 30% 매수하는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제가 뭐 떨어진다 해서 잃는 거는 딱 이 정도고, 네, 이 정도고 올라간다면 최소한 이만큼을 먹고 혹은 뚫어서 엄청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손익비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 리플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엄청나게 손익비가 딱 둘 다 좋은 코인들을 가지고 와주신 것 같은데 둘 중에서는 어떤 왕 중 왕을 가리자면은 어떤 코인 더 좋을까요? 손익비로 따지면 좋지만 네. 보시면 비트는 지금 최고점을 찍고 약간만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리플은 아직도 바닥이에요. 오. 최고점이 여기인데 네. 20%도 안 올라왔어요. 근데 솔라나는 최고점에 비해서 한 80% 정도는 올라왔어요. 지금도 한 50%, 60% 정도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서 먹는 것만 보자면 리플이 훨씬 더 바닥에서 사는 거고, 네. 이거는 한 배꼽에서 사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플은 정말 아직까지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솔라나의 경우에는 배꼽이라는 이제 귀여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진짜 김도훈의 시선으로 더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이제 종이비행기방 안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도 또 가지고 오신 종목 엘프와 골렘도 살펴봐야겠죠. 엘프부터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엘프 5.91% 상승하고 있고 484원. 그리고 골렘 코인의 경우에는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까요? 3.87% 상승하고 있습니다. 376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네, 엘프 코인과 골렘 코인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엘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에 출시된 코인으로 조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자체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인데요. 상업용 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골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6년 11월 좀 코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할아버지 격이다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로는 골렘 네트워크 분산형 컴퓨팅 파워 이것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프 코인 그리고 골렘 코인은 가격이 커플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진짜 왕중왕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두 개는 좀 커플링식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제가 차트 분석하려고 가져오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 차트가 지금 들어가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 판단에 의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제가 하락할 확률이 더 높은데 그래서 지금 봤더니 엘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초록색 추세선 보이시죠? 이 상승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태예요. 내려온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내려갈 확률이 생각보다 꽤 높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골렘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여기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긴 하지만 지지를 한번 내려온다면 받았지만 네,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경우 내려온다면 요만큼 뭐 손실을 보는 거고 올라간다면 요만큼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네. 손익비가 반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고 오른다고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이 지지 구간에다가 추세선이 겹치는 딱 이 정도 여기에서 예약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 또한 만약에 매수한다면 네. 여기 추세선을 따로 그어서 그렇게 네 그어서 네. 이것도 또 신중하게 이렇게 차트에 선을 그어 주시느라고. 네. 네. 여기에 30%를 매수를 하고 여기서 20% 매수를 하고 100% 들어가면 안 돼요. 차라리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나아 보여요. 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엘프와 골렘 중에서는 어떤 코인이 조금 더 나는 얘가 그래도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 너무 고민을 신중하게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나마 골렘이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면 네. 좀 더 네, 이거는 떨어진다면 요만큼이지만 이게 떨어진다면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겠습니다. 받아볼 만한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선을 하나 그으실 때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그어주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게 왕중왕일까 하실 때도 방금 직전까지도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골렘을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오스와 트론인데요. 자, 우리 김동훈 전문가님의 선택은 어떤 것일지 이오스부터 가격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오스 0.31% 하락하고 있네요. 646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트론. 이제 1.15% 상승하고 있습니다. 176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과 D앱 개발 이것들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의 느린 처리 속도 그리고 비싼 수수료 문제, 이 연산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고요.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오스 코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트론 코인이죠. 블록체인 기반의 이 콘텐츠 공유와 엔터테인먼트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탈중앙화 플랫폼입니다. 초기에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좀 구축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2018년 5월 메인넷 출시 이후에는 자체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좀 되면서 현재는 고성능 네트워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무래도 트론은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크죠. 전문가님께서는 이오스 코인 그리고 트론 코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그래도 왕중왕이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차트랑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종목 추천을 안 해주거든요, 사람들한테. 네. 근데 이거는 종목 추천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오스 같은 경우 우리 정말 신중한 김도훈 전문가님께서도 이렇게 눈여겨보실 정도군요. 네, 18년부터 네. 이렇게 쭉 고점을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네. 근데 고점 2번이 이렇게 저항을 받고 네. 저점도 1번, 2번, 3번, 4번 또 여기 보면 여기도 뭐 5번 해가지고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짧은 추세선, 네. 짧은 걸로 봤었을 때 4시간 봉으로 봐보면 이렇게 쭉 삼각형 모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엔딩 다이아고날, 뭐 폴링 웨지라고 하거든요. 폴링 떨어지다 해서 네. 삼각세기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저렇게 하락세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상승으로 또 폭발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갈 확률이 높은데 거기다가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제일 봐야 하는 게 뭐냐면 네. 거래량이 디클레인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야 돼요. 네. 실제로 줄고 있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꽤나 높아져가지고 네. 여기서 한번 상승 이탈했다가 하락한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번에 정확히 이 아래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면 딱 0.3679 이 정도고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저 끝까지 여기 아니면 1.1 아니면 1.3 아니면 더 막 14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14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만 천천히 하면 14배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트론은요? 네. 트론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이오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셔서 트론보다는 이오스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아요. 솔직히 네네. 이오스에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럼 이오스만 차트 좀 더 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 너무 좋은 가격이다. 네, 너무 좋은 가격이고 떨어진다 해도 설마 마이너스로 갈까요? 그렇게. 굉장히 좀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오스 코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떨어져도 50%는 안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네. 올라간다면 14배인데 과연 이거를 네. 안 할 이유가 없을까?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이오스와 트론 코인 중에서는 이제 이건 정말 내가 추천을 잘 안 하지만서도 이오스는 꼭 가지고 가보고 싶은 코인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실 정도로 이 차트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말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2부를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역시 이렇게 길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조곤조곤 말씀해 주신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9시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대장님, 김도훈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대!